충남도의 예술인 주택 사업을 놓고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화물차가 갓길 벽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시가 참전 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주택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입주자 선정에 소득과 자격, 자산 요건이 없는데요.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예술인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해 충남개발공사가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공고문 심사표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 문화예술 분야 종사기간 등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이 없는 데다 유주택자의 입주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술인 16세대 가운데 별도로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는 예술인은 7세대에 달합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문화예술인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득 기준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입주자 선정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예술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는 게 좀 목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공고문 심사표를 살펴보면 예술활동 참여 의지를 묻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지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자 주관이 개입하기 쉬운 정성평가가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정성평가 비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술인들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조합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하는 데는 그 정성적인 평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주 자격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준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몇 분 외로는 거의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저분도 예술인인가 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다 보니까 쭉 그 자격 규정을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수준이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40평대 단독주택을 월 4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갓길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쯤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서철 육교 부근에서 60대 A씨의 1톤 화물차가 갓길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충격으로 3차로로 튕겨나가면서 뒤따르던 B씨의 화물차와 2차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8살 A양이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A양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일원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수당을 받아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조수당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를 실천하는 선도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청권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과열에 사교육 선행학습인 7세고시라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역시 47만 4천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만 원 늘었는데요. 충청권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1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대전 45만 7천 원, 세종 47만 8천 원, 충북 35만 2천 원, 충남 35만 1천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대전 11.4%, 세종 2.9%, 충북 9.5%, 충남 16.6% 증가했는데요. 이 중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으로 좁혀 분석해보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대전 58만 1천 원, 세종 57만 3천 원, 충북 47만 3천 원, 충남 48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오는 28일까지 청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생활과 영농 작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모집 대상은 귀농 기초를 희망하는 도시민입니다. 프로그램은 45일 동안 칠갑산 산꽃마을과 사자산 마을에서 운영됩니다. 한편 지난해 프로그램 참가자 5명 중 2명이 청양군에 전입한 바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2025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에서 베스트 문화유산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는 홍보와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축제를 선정하기 위해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를 진행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소극적인 관람 위주의 다른 축제와 달리 참가자가 직접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4일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예산군이 장애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심리, 신체적 건강 회복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모집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등록장애인 20명입니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농업 체험 활동을 할 방침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2만 원으로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예산군에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인증비를 지원합니다. 홍성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도울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의 본사와 연구소,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험, 인증, 평가 비용의 최대 80%로 항목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25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성군에 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시민이 직접 민선 팔기 107개 공약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투명한 배심원단 모집과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4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3차례의 회의를 걸쳐 민선 팔기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배심원단을 통해 도출된 공약 조정안과 권고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산시가 인공둥지탑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서산시 팔복면 어송리의 한 송전탑에 둥지를 튼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 높이 13m에 지름 2m 크기로 둥지탑을 설치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황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의 생육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태안군은 태안의 관광지와 축제, 먹거리 등 홍보를 위해 숏폼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작품 26개를 선정해 상금 최대 50만 원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접수는 5월 2일까지 태안군에 하면 됩니다. 태안군은 콘텐츠 적합성과 관광 홍보, 게시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해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올해 상반기 206개 농가에 940명의 계절 근로자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86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라오스와 타이가 각각 41명과 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산시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의 입국을 시작으로 배정된 농가별로 신속하게 근로자 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과 지자체 주거 정책 안내, 서류 점검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거주 예정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신청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원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을 강화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생육 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 생육기가 마무리되는 4월까지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개화기가 빠른 해에는 저온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부직포 등을 활용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드문모 심기, 이양과 직파 재배 기술을 확대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농가 대상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병해충 관리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종자 코팅 기술 등을 보급해 직파 재배 성공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2025년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태안군은 오는 6월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대상으로 펜니스 태안 미션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태안을 찾은 여행객은 주요 관광지와 숙소 등을 방문한 뒤 SNS에 인증하면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